오늘은 재무회계를 해보려고 해. 세무회계가 연습서가 다 끝나서 이제 재무회계 연습서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때그때 말을 해야지 까먹지 않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제 했던 거는 차이번가의 자본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연습서 문제로 보면 어떤 회사가 토지의 사옥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회사와 건설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다라고 해. 그래서 건설하기 위해서 2005년 X 1월 1일에 건설 계약을 체결을 했고 건설공사를 2000X6년에 6월 30일에 완공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제 건설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공사비 지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0X5년 1월 1일부터 2000X6년 1월 1일까지 총 4번의 공사비 지출 내역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회계기간을 연도별로 끊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5년과 2006년으로 이제 쪼개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볼 거야. 그리고 차입금 관련 내역이 있었는데 차입금이 A, B, C가 있었고 차입금 A는 이제 특정 차입금이었고 차입금 B, C는 일반 차입금이었어. 그리고 이제 상환일자는 특정 차입금은 이제 공사가 완료되는 준공되는 그 시점에 이제 상환일자가 적혀져 있었고 이자율도 이제 다 기재가 되어 있었어. 그리고 이게 그 특정 차입금에 대한 상환일자가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상환을 하면 특정 차입금으로 계산을 계속 하는데 만약에 이 완공일 이후에 상환일자가 있다 그러면 이 완공일 이후부터는 이제 일반 차입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가 특정 차입금은 해당 그 사업 건설이니까 건물이 되겠지. 추후에는 그 추후에 그 건물로 들어가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이자 비용으로 넣지 않고 이제 이자 비용마저도 이제 해당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특정 차입금은 그 해당 건설을 위해서 들어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계산을 하는 부분이 쉬워. 그런데 뭐 월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제 일반 차입금은 운용 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해당 건설에 들어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공사비 지출 내역이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이야. 그런데 특정 차입금으로 5만 원을 차입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15만 원만큼 어떤 금액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현금이 있으면 그 현금을 뭐 다 쓰면 되지만 현금이 없는 경우에 다른 차입금으로 이제 일반 차입금이라고 할게. 일반 차입금으로 빌렸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건설 자금이 들어갔을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자본화 한다라는 내용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특성 차입금하고 일반 차입금을 구분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특정 차입금의 연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을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일반 차입금 계산을 할 때는 대출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이다. 한 가지면 뭐 해당 그 연 이자율 써주면 되는데 2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가중평균해서 이자율도 평균을 좀 내서 해줘야 돼.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차입금 A, B, C 내역이 있는데 차입금 A는 이제 사업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이 됐고 이 중에서 지금 특정 차입금으로 5만 원을 이제 그 계약 시점부터 이제 빌렸는데 그 중에 이제 10,000원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은행에 예치를 해뒀대. 뭐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중간중간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중도금 몇 번 넣고 그리고 이제 잔금으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회사에서 차입을 할 때는 한꺼번에 빌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 자금이 놀게 되지. 이자는 발생을 하고. 그랬을 때 여기 문제에서는 그 금액 중에 뭐 5만 원 중에 5만 원을 특정 차입금으로 빌렸는데 10,000원은 운용을 했다라는 거야. 예금에 넣어놓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이자 수익을 받았겠지. 이자 수익을 받았는데 그게 500원이었어. 그래서 이 500원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물론 이제 회계 처리는 이자 수익으로 할 건데 우리는 지금 차입원가에 대한 자본화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면 차입 금액의 총 차입 금액에 이자율 곱해서 이자 비용이 나올 건데, 만약에 이런 수익이 있다 그러면 이 수익은 이제 차감을 해주는 거지, 이자 비용에서. 물론 회계 처리는 이자 수익으로 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이제 기말 시점에 결산을 하기 위해서 기중에는 뭐 이자 비용 처리하고 막 했던 것들을 이제 이자 비용 대체를 하고 이제 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하는 그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물음에 건설 중인 동사옥에 대해서 2000X6년 자본할 차입 원가를 구하라 라고 돼 있고, 적격자산에 대해 연평균 지출액, 뭐 일반 차입금 자본화 이자율, 특정 차입금 자본화 차입 원가 및 일반 차입금 자본화 차입 원가의 구분 내역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과정을 풀이 과정을 다 넣으라는 얘기지, 풀이 과정. 그래서 이제 어제 열심히 했던 게, 우선 2000X5년 1월 1일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때 10만 원이 지출이 됐어. 계약금 10만 원. 그러면 지금 2005년부터 2005년 12월 31일에 결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회계 처리를 할 때 이자 비용을 산출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2000X5년 1월 1일에 그 지출한 거는 1년치가 다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제 12분의 12가 되는 거고, 그리고 7월 1일에 또 6만 원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건 7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6만 원에 12분의 6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9월 1일에 9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9월 1일자 들어갔으니까 12월까지 하면 4개월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12분의 4를 곱하게 되면 이게 실제 들어간 지출액이 2000X5년도에 25만 원인데, 이거를 이제 월별로 계산을 하다 보면 16만 원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야. 이거는 왜 이런 계산을 하느냐? 지금 특정 차입금도 있고 일반 차입금도 있는데, 이거 이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16만 원이 이제 대출로 이제 메꿔졌다라고 봤을 때, 이 16만 원을 이제 특정 차입금하고 일반 차입금으로 쪼개줘야 돼. 그런데 특정 차입금 5만 원, 이거는 1월 1일에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이 5만 원은 이제 12분의 12가 전체 다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아까 1월부터 9월까지 만 원을 그 예금에다가 넣어놨더니 이자 수익이 500원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500원을 이제 차감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은 500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500원 차감할 수 있지만, 실은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얼마는 뭐 어디 예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발생을 했다, 또는 그게 이제 제시되지 않더라도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500원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만 원을 예금으로 했으니까 이 만 원에다가 만 원 곱하기 1월부터 9월까지니까 12분의 9를 하게 되면 500원이 계산이 돼.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42,500원이 나와. 42,500원. 이게 만 원에 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 이게 이제 만 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니 500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특정 차입금에서 차감할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거지. 이거의 이자가 이제 500원이 되는 거고, 그런데 특정 차입금 어쨌든 5만 원은 10%로 빌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는, 대출 이자는 더 많은 거고, 이자 수익의 이자는 더 적겠지. 그래서 5만 원에 12분의 12에서 이제 만 원을 운용한 거를
빼줘야지 이제 특정 차입금이 이제 계산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5만원 빼기 7,500원이 돼. 만원을 12분의 9로 하게 되면 7,500원을 이제 다른 용도로 썼다라는 거야. 그래서 특정 차입금은 42,500원이 계산이 되고, 그러면 총 차입금으로 이제 돈을 지출했다라고 보는 게 16만 원이었으니까 이 특정 차입금 42,500원을 차감을 하면 일반 차입금은 11만 7,500원이 썼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이 계산이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연이자율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면 특정 차입금은 10%였기 때문에 42,500원에 10%니까 이제 왜 이렇게 되지? 5만원에다가 32,500원 4,250원인데 이게 보니까 특성차입금에서 이자 발생하는 거는 어쨌든 10%니까 5,000원이 발생을 해. 근데 만원을 운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 수익이 500원이어서 요거는 차감을 할 건데 이게 왜 42,500원의 10%가 아니냐, 또는 왜 여기가 42,500원을 왜 구했냐 그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16만원에서 특정 차입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고, 그리고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요 계산을 했던 거지. 그래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거는 5만원에 대해서 10%인 5,000원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운용수익이 500원 있으니까 500원을 차감을 하면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4,500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차입금이 11만 7,500원이었으니까 요거에 지금 일반 차입금이 BC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 근데 B는 연이자율이 12%고 C는 연이자율이 10%야. 그러면 이걸 두 개를 가중평균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 이자율 가중평균을 하려면 연이자기 때문에 뭐 중간에 월초가 아니라 중간에 빌린 내역이 있다 그러면 중간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지금 이거는 차입일자가 2000X 4년도 1월 1일이라서 전기에 이제 1월 달에 빌린 거라서 2000X 5년 기준으로 해서는 1년치가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 45만원, B의 차입 금액이 45만원이고 C의 차입 금액이 70만원인데 이거를 각각 계산을 해보면 45만원 곱하기 12분의 12, 1년치가 다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4월에 차입을 했다고 하면 이제 12분의 9가 되겠지. 근데 1년치 다 들어갔으니까 12분의 12 하고 여기에다가 연이자율로 나눠주면 12%로 나눠주면 이게 12만 4, 이게 얼마나 나오죠? 이게 10. 곱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12% 하면 54,000원이 되고, 그리고 70만원 그 차입금 C도 70만원인데 1월 1일부터 1년치가 다 들어갔으니까 70만원에 곱하기 12 나누기 12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연이자율이 10%니까 하면 7만원이 나와, 이자가.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2만 4천원이 되거든. 이 12만 4천원은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입금 45만원과 70만원의 합계액으로 이루어진 이자지. 그래서 12만 4천원을 115만원으로 나누게 되면 10.7826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한다 그러면 10.78%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반 차입금이 아까 총 차입금으로 들어간 원가로 볼 수 있는 게 16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거기에서 특정 차입금 42,500원 빼면 일반 차입금으로 들어간 게 11만 5천 원이 들어갔다 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서 연이율 10.78% 하면 12,667원이 이제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특정세입금에 대한 이자 5,000원에다가 아까 이자 수익 500원 차감을 하면 4,500원이지, 그거에 이제 12,667원을 더하면 17,167원이 이제 이자 자본화되는 차입 원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이 회계 처리는 이게 이자 수익이 9월 달에 이제 9월 말에 뭐 500원이 발생을 했었을 거니까 이 500원은 9월 달에 회계 처리가 차변에 현금,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가 됐을 거야. 회계 처리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12월 31일에 그러면 이 이자 수익 없애줘야 되지. 실질적인 이자 수익이 아닌데 이제 기중에 들어온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자 수익 500원 없애주고 이자 비용 17,667원 이거를 없애주면 이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17,167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액으로 이제 표시할 때 이거는 지금 회계 처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붕괴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 500원 즉시 차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12월 31일 엑소 5년도에 12월 31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차입 원가가 자본화되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17,667원이 아니라 500원까지 차감한 17,167원이 즉시 계산이 돼줘야 되는 부분이지. 그리고 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엑소 5년도 7월 1일에 만원, 그리고 엑소 5년도 9월 1일에 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이제 들어왔다. 이 정보 보조금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정보 보조금은 원가차감법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라 그랬어. 자산차감법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자산이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어쨌든 돈을 받은 거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간 이자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방금 그냥 이런 보조금이 없었을 때 이자 비용이 그 차입원가가 자본화된 금액이 17,167원이었는데 지금 연중에 9월, 7월하고 9월 달에 보조금이 만원, 3만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만원, 3만원 들어왔던 시점에 이자를 줄여줘야 돼. 이자를 즉시 차감.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정부 보조금이 지출 날짜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보조금 들어왔을 때 차감을 할 때는 그냥 그 해당 날짜에서 그냥 월 계산을 해서 차감을 해줘. 그래서 여기서 추가되는 거는 엑소 5년도 7월 1일에 정부 보조금이 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이 만원에다가 7월 1일이니까 곱하기 12분의 6을 차감을 하는 거지. 차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입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야. 차입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줄어들겠지. 그리고 엑소 5년도 9월 1일에 이제 또 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3만원 곱하기 12분의 4를 하는데 이것도 차감을 해줘야 돼. 그러면 아까 처음에 2000 엑소 5년도에 25만원이 들어가서 그거를 또 월별로 계산을 하니까 16만원이 나왔단 말이야. 이 16만원을 뭐 특정차입금하고 일반차입금으로 쪼개서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보조금이 4만원이 더 들어왔잖아. 이제 월수 계산하면 4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4만 5천원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부보조금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차입금으로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이 이자의 원금이 더 줄어든 거지. 15,000원 가량. 그래서 특정차입금은 똑같고, 다만 이제 일반 차입금을 이 14만 5천원이 나오면 여기에서 특정차입금을 먼저 계산을 하고 이 특정차입금을 모두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만큼 일반 차입금으로 대체를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 차입금에 들어간 이자 비용도 자본하자라고 하는 게 이 계산을 하는 취지야. 그래서 그러면 14만 5천 원에서 특정 차입금이 42,500원, 이건 똑같은 거니까 차감을 하면 10만 2,500원이 일반 차입금에서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뭐 이자율은 똑같고, 이제 일반 차입금에서 아까 대출이 2건이 있었으니까 그 가정평균 이자율로 하면 10.78% 똑같고, 이렇게 하면 10만 2,500원 곱하기 10.78% 하면 11,150원이 돼. 그러면 자본화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은 15,550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 자산차감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산차감 T 계정을 딱 이제 그려놓고, 이게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지금 분계를 했던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12월 31일에 X1년도 또는 뭐 지금 X5년도니까 X5년도에 12월 31일자 T 계정 그 재무상태표 봤을 때 어떻게 표시가 될 거냐, 건설 중인 자산은 얼마냐, 아직 2000X5년도 기준으로는 완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되는 총 금액이 얼마냐, 거기에다가 지금 정부 보조금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의 순장부 금액은 얼마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순장부 금액을 얘기를 해. 순장부 금액. 그래서 지금 건설 중인 자산으로 어쨌든 계산을 해보니까 26만 5,550원이 됐어. 처음에 이제 최초에 들어간 게 25만 원이었지. 2000X5년도에 총 25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다 지금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갔어.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막 계산을 해보니까 15,550원. 정부 보조금이 있을 때 15,550원이 이자 비용에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된 이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26만 5,550원인데 여기에서 정부 보조금은 이제 자산 차감법이니까 차감으로 4만 원 이렇게 딱 가로 쳐주고, 그러면 순장부 금액이 22만 5,550원이 되는 거야. 이거를 자산 차감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연수익법은 이 정부보조금 4만 원을 부채로 잡아놓는 거야. 부채로. 그래서 이연수익 뭐 부채로 잡아놨다 그러면 4만 원이 되는 거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똑같아. 다만 회계처리가 자산차감법이냐 아니면 이연수익법이냐에 따라서 자산을 차감시키는 거냐 아니면 부채로 넣어놓는 거냐 이 차이니까. 그리고 물음 3번을 보니까 물음 3번은 2000X5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건물과 차입금 관련해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 금액을 계산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건설 중인 자산이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감가상각은 준공되면서 건물로 딱 대체가 된 시점부터 이제 하는 거니까 감가상각비는 2000X5년도에는 없다. 취득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순이자 비용 이제 금액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본화한 게 지금 정부 보조금 있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15,550원이었어. 그러면 이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차입금 ABC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거에 대해서 다 이자 비용 처리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이제 바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 회계 처리를 해놓으면 그거를 다 더해보면 되는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분계를 전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지 분계를 다 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MRMC를 잘 써줘야 돼. MRMC M 플러스 MR 뭐 이거 잘 해주면 5만 원에 대한 이자는 이제 10%니까 0.1 M 플러스 5,000원이고, 45만 원은 45만 원에 대한 이자는 지금 다 1년 이상이니까 12 0.12 M 플러스
5,400원이 됐고 70만 원에 10% 플러스 M. 그러면 이제 나는 계산이 12만 9천 원이 나오는데 12만 9천 원. 그럼 3번 12만 4천 원이네. 뭐가 계산이 잘못됐나 보네. 5만 원에 0.1 M 플러스 45만 원에 0.1 M 플러스 70만 원에 0.1 M 플러스 M. 12만 9천 12만 9천 원인데 12만 9천 원이 맞아.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특정 차입금은 모두 지금 다 전액 자본화 되는 거니까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자본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이 5천 원 빼야지. 그래서 12만 4천 원인데 여기에서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12만 4천 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자본화된 게 아까 11,050원이었지. 11,050원. 그래서 11만 2,950원이 이제 순이자 비용이 돼서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금액이야. 그리고 또 문제에서는 이자 관련 현금 흐름은 이제 현금 흐름표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 근데 현금 흐름표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은 또 얼마였는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했지만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주인공이래. 현금이 주인공이어서 이렇게 이제 차감하고 한 것들도 다 원래대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게 되면 이자 지급한 게 12만 9천 원이었지. 어쨌든 5천 원 포함해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5천 원 포함해서 12만 9천 원이 이제 현금으로 이자 지급액으로 나갔어. 거기에다가 건설 중인 자산 취득한다고 25만 원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나갔지. 그래서 마이너스. 근데 이자 지급한 거는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고 건설 중인 자산 취득은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 이제 현금이 나간 걸로 유출된 걸로 이제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는 거고 이자 수령한 거 아까 500원 있었잖아. 만 원을 9개월 동안 운영을 해서 500원의 이자 수익이 들어왔던 거 그거는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으로서 이제 이자 수령액은 500원이 이제 가산이 되는 거고 정부 보조금 아까 수령한 게 있었는데 그게 4만 원이었어. 이 4만 원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어쨌든 현금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런데 이 이자의 지급액 12만 9천 원 모든 뭐 일반 차입금, 특정 차입금에 대한 모든 이자가 12만 9천 원이었는데 이거를 구분해서 표시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자의 지급액이 12만 9천 원 중에 아까 15,550원 지금 정부 보조금이 있는 거니까 15,550원이 자본화 됐다라고 했잖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가 됐지만 이거를 건설 중인 건설 중인 자산에 즉시 이렇게 넣지 말고 이렇게 합치지 말고 다만 이제 투자 활동으로 이제 건설 중인 자산에 이제 투자 활동으로 넣을 수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기재를 하라라는 거야. 이자의 지급액으로. 그래서 요게 원래는 이자는 이제 영업활동으로 12만 9천 원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차감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간 게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넣으면서 다만 표시는 이자의 지급액으로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줘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게 기준서를 보게 되면 기준서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유형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된 금융비용은 투자활동의 일부로 분류하고 재고자산의 원가로 자본화된 금융비용은 영업활동의 일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뭐 제 1007호 문단 32에 있는 내용을 문제로 한 거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풀어보면서 이게 문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지?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해. 다만 이제 요거를 이게 마지막 포인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계산을 할 때는 우선은 지출 날짜가 언젠지 보고 요 차입내역이 뭔지 보고 다 이거를 월별 계산으로 해라. 그리고 특정 차입금을 먼저 월별 계산한 거에서 이제 지출액에서 대출 차입금액으로 이제 대체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 대체됐다라고 하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이제 대체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금액을 계산을 해서 이자 계산해서 이 이자 금액을 자본에 자산에 해당 자산을 가산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 실질적으로는 그냥 차입금이야. 차입금인데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넣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넣기 위해서 이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월별로 그 금액을 지출액에서 대출 차입금이 대체됐을 것 같은 금액을 먼저 뽑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뽑아서 특정 차입금에 먼저 배부를 해주고 그 나머지만큼은 일반 차입금에서 이제 대체가 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율 반영을 해서 이자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뭐 운용 수익이 있다 그러면 그 운용 수익은 이제 차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일반 차입금은 이제 차입금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중평균 이자율을 이제 써서 월별로 이것도 가중평균 이자율. 그래서 이거 월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돈이 어쨌든 들어온 거니까 그 돈을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지출을 했을 거기 때문에 차입해서 들어간 비용, 차입한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갔겠지. 적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줄여줘.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줄여줘.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산차감법에 해당 보조금을 이제 자산으로 이제 차감을 한다던가, 또는 뭐 정부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이제 바로 수익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자산 차감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에 맞게끔 재무상태표에 금액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그려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이제 이런 계산을 했는데 이게 회계 처리로 어떻게 되고 그 회계 처리가 된 것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연상을 막 해봐야 돼. 그러려면 이제 분계도 많이 해봐야 되고 재무상태표도 이제 그려봐야 되고 하는 거지. 그리고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자본화 됐을 거니까 그거는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순이자 비용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일반 차입금 내에서 또는 특정 차입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 지출한 금액이 더 적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본화되고 난 나머지만큼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이자 비용을 다 들어갔을 건데, 그러면 그 이자 비용 자본에 가산한 그 이자 비용이 빠졌을 건데 그 빠지고 난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그게 순 이자 비용이 될 거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X 1년도 지금 X 5년이니까 X 1년도에 대한 이제 첫 해에 대한 회계 처리인 거고,
근데 뭐 두 번째, 세 번째에도 나오는데 그때 내가 교육 수업 들었을 때는 이제 두 번째 해도 많이 나온다 그랬어. 세 번째까지는 잘 안 간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월수 계산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항상 12분의 몇이다라는 이제 월수 계산할 때 12분의 몇이다. 요것만 계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어? 연도가 지나 버리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전체 기간을 다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할 수가 있지. 어렵지 않게.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 연습이.